안녕하세요. 저 허원순입니다. 오늘 2013년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봅니다. 일면 좀 우울한 뉴스네요. 금 대폭락, 원자재 시장 패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패닉, 이 신문에 뭐 패닉, 대폭락 하여튼 이런 말 나올 때는 무섭죠. 더구나 그 금값이 금값됐다는 그게 금값이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어떠냐, 보니까 하루새, 그저께 하루새 9.4% 급락했고요.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유는 일면에 보면 중국의 저성장, 그 다음 일본에, 막 돈 트럭으로 갖다 뿌린다는 양적 완화, 연쇄작용. 또 그저께는 인도에서도 금 수요가 확 줄어들었다. 뭐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에서도 금을 내다 팔아서 외환위기를 극복한다. 그런 기사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새로 많지는 않고 어떻게 그 다음에 뭐 공급 사이드는 확 늘어나니까 뭐 그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제에 보면 원자재 장기 호황 끝났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더 작은 제목으로 금펀드 투자자들 환매 고민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일면의 큰 제목이고요. 이 내용과 이 과거에 1980년도에 1월 인플레이션 공포로 금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온스당 850달러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기사에 보면 지금 33년 만에 하루치로는 제일 많이 떨어진 거다. 그게 뭐 놀랄만도 하죠. 일단 대폭락, 패닉이란 말이 결코 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3면에 보면요, 이 금 안전자산, 금 이꼴 안전자산의 공식이 왜 깨지나 이렇게 이제 해설 기사를 썼습니다. 아까 일면에 나왔던 기사에 결국 자세하게 풀어서 쓴 건데 각국의 양적 완화 정책, 또 말씀드렸습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10톤 매각 이게 방아쇠가 됐다고 했고 중국에서 부패 척결 참 재밌습니다. 중국에서 부패 척결하니까 국제 금값이 떨어지네요. 중국이 금을 가지고 뭐 했던 뜻하지 못한 유통으로 선물을 했던 뇌물을 했던 뭐를 했던 유통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부패 척결도 한몫. 우리 한국은행은 3년새 평가액 9,100억을 했습니다. 자, 아래 박스에는 그럼 이 금값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나? 이렇게 되네요. 상반기 하락이 지속되면 최저 지금 온스당 1,200달러까지도 간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00 얼마 되어 있었죠? 1,346원 온스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온스가 3점 몇 그램인가요? 지금 30 몇 그램인가 그래 되어 있죠? 우리가 온스 하지만 트로이 온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31.1g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디 외신에서 보긴 봤는데 여기 인용이 되는데 이런 거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해도 칼날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수 없다. 금칼이라도 그 금이라도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수 없다라고 한 외국 전문가의 얘기를 외신을 썼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물건이 지금 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때 안전자산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래 관련 기사를 보면 금펀드, 금투자펀드죠. 1년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그렇게 했고요. 이게 뭐 이름이 깁니다. 뭐 블랙록 월드 골드 정권 신탁이라고 하여튼 금투자 신탁인데 여기는 원금의 40%까지 날려서 좀 최악이다. 여기 표를 쭉 나온 거 보면요. 뭐 40%, 10몇 %, 그 다음에 뭐 떨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투자펀드 떨어지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슈퍼사이클 많이 들어보셨나요? 슈퍼사이클 상품의 슈퍼사이클 혹은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한 20년 단위로 그냥 계속 쫙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거를 슈퍼사이클 하는데 그런 슈퍼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거냐 그런 게 기사의 요지 아닌가 싶습니다. 사설도 이걸로 쓴 게 있는데요. 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금값 급락 원자재 슈퍼사이클 끝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가나 어제 사실 제목 가지고 우리 저희 실장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끝나가나로 봐야 되나 끝나간다라고 해야 되나고 고민하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슈퍼사이클 끝나간다는데 일단 방점을 더 찍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일면에 가서 어둡고 무거운 얘기도 그렇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1 부동산 대책 그거는 전체적으로 취득세 문제 생애 첫 주택을 구하는 취득세 문제는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제 어디 그렇게 잡았고요. 양도세 부분은 그동안 9억 이하이면서 85평방미터 이하라고 했던 것이 9억이 아니고 6억으로 내려가서 6억 이하 또는 엔드가 아니고 또는 85 그러니까 25.7평 85평방미터 이하 그렇게 여야 그리고 정부가 최종 합의를 봤다고 되어 있네요. 이제 국회를 통과 안 했지만 이게 뭐 입법 사항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을 취득세를 의식하면서 신규 주택을 살 생애 그러니까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이겠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또는 양도세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리고 5년 이내에 팔 경우 하는 다른 그 주택 구입자들은 요 내용을 제대로 딱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시리즈로 나오는데 일감 몰아주기 제재 경제계 강타 시리즈 2번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치권의 졸속기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기사가 일면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쉘트리온 이 양반은 쉘트리온 회장은 여기 기사에 왜 나왔습니까? 서정진 쉘트리온 회장 보유 지분 다 팔겠다. 지금 그렇게 되니 공매도 투기 세력에 너무 시달렸다. 그래서 연내에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변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 다국적 기업에 파는 게 주주와 그 직원들을 위해서는 최상의 결정이지만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자기가 한 결정이 과연 잘 된 거냐?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그 공매도 세력의 주가를 흔들려는 공매도 세력은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조그맣게 걸어놓기를 박 대통령 오바마 다음 달은 5월입니다. 5월 7일 정상회담 갖는다는 것도 들어가 있고 17조 3천하고 최근 며칠째 나왔던 그거의 연장이죠. 추경 예산 어디에 쓰이느냐 일자리 5만 개 만드는 데 쓰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에는 이거 뭐 사진도 험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보스턴의 9.11 해서 보스턴 마라톤 현장에 터진 폭발 사고가 사건이죠. 테러죠, 테러.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결승점 주변에 뭐 달린 팔다리가 나눌려서 압수라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쾅쾅 폭발음이 터지면서 달리던 참가자 관중 순식간에 피투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 뉴욕 특파원이 보스턴 가서 기사를 보내왔고요. 오바마 누구 짓인지 바닥까지 캐낼 것이다. 용의자 추적하겠다.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유민주 체제를 흔드는 이 테러 세력은 미국 아니라 어디라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찾아서 응징을 해야 되겠죠. 미국이 그러겠다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래는 보스턴 테러 사건으로 해서 시카고 거래소 가는 공포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화들짝 놀라서 미국 금융시장까지 요동을 칠 지경이다. 이 테러, 이 현대 이 하이테크 세상의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치고 흔드느냐 하는 것들이 또 한번 보여주는 9.11 테러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쭉 넘어가서 4면에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경제계 강타 지금 이틀째 시리즈 나오는 거 쭉 나와서 기업에 법인세 물린 뒤에 대주주에 또 정여세 물리고 하는 이 곳곳에 독소조항이 있다. 공정위도 갸우뚱하는 졸속규제다 해서 아주 크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는 뭐 바른사회 이거 바른사회가 뭐죠? 바른사회 시민회의. 바른사회 시민회의를 제목을 줄여서 그걸 뽑은 사회단체, 시민단체죠. 계열사 거래 원천 봉쇄하는 것은 배 아픈 사람에게 두통약 주는 꼴이다. 한마디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아래 작은 기사로는 여당,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용론,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좀 문제가 있다. 신용론을 제거한 게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5면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경제 5단체장, 뭐 정경련, 상위, 무역협회 뭐 그런 제죠. 거기랑 현옥석 경제부총리 만나가지고 어제 협의에 서로 상견례 협의를 했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딱 어제 만난 분위기를 그냥 적절하게 그냥 써줬네 이렇습니다. 잘해보자는 덕담도 없이 그냥 경제민주화 성토장이 됐다. 물론 재계에서 그렇게 항의를 한 거겠죠. 5단체장 발언 조지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기업 때려잡기 해서 어떡하겠냐 합니까? 그러나 요거 역시 사설에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설 제일 위에 올라간 탑 사설에 보면은 요건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의 기업 투자 걱정, 국민도 걱정이다. 그렇습니다. 기업
기업과 기업인 규제하고 탄핵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근데 뭐 논리는 이야기 안 해도 아마 충분히 아실 거로 봅니다만 이 선명한 주장이 다만 이런 것들은 사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선명한 주장,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도 과연 어떤 논리로,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가를 선명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신다면 아마 공감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깊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큰 주요 뉴스는 앞쪽에 대개 다 본 거고요. 6면은 아까 1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7조 3천억에 달하는 추경 예산 어디에 쓰이나 큰 제목만 보면 이렇습니다. 경찰 3,000명 등 공공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5만 개 늘린다.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요. 세부적으로 해서 부동산 활성화에 1조 3,800억이 들어가고 4대학, 식품이라든 강력범죄, 건설 예산이 대폭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추경 예산을 짜면서 재정의 건전성, 즉 빚쟁이 정부가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다. 재정이 안 그래도 적자가 많으니까 그건 뭐 결국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니까 늘 그렇습니다. 정부 빚진이 가는 얘기가 그렇더라고. 세대 착취라고 옛날에 그런 말도 쓰고 하던데 다음 세대들이 더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되니까 미래에 대한 차입 빌리니까 세대 착취다. 뭐 심하게만 그런 말도 있죠. 8면에 넘어가는 기사로 국회로 넘어온 추경 이달 처리 난항 예상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간단치 않다 그랬고요. 그 옆에는 국회 금융위 검감원 업무보고 이런 기사 들어갔습니다. 금융사 대주주와 부당거래하면 징역 10년 또는 5억 원 벌금을 매긴다고 하는 얘기고 아래는 중기청 공공조달시장 짝퉁 중소기업 속가 안 한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10면에는 박 대통령 박근혜 오바마 다음 달 7일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뭐냐 이런 얘기인데 북한의 도발 대응 그리고 양국의 그동안 관심사를 했던 원자력 협정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등 논의할 거다. 이제 이번에는 뭐 경제적인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한 협력과 그런 공조 강화보다는 주로 북한의 문제라든가 북핵 안전 안보 이런 것들이 좀 많네요. 대북 억제력 유지에서 비핵화 긴밀 공개에 초점이 된다. 그랬고 여기 그러나 경제인들도 많이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희 정몽구 구본무 회장 등 재계총수 대거 동행한다는 게 이제 했고요. 그렇습니다. 요 관련해서 여기 천자 칼럼을 제가 하지 않았었는데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청와대 출입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3년 7개월 청와대 출입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이네요. 2003년 5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제가 동행하면서 취재기자로서 봤는데 뭐 재밌는 그런 거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경제인도 많이 갔고 10년 만에 물론 정권이 다른 정부고 근데 제가 그거를 여기 사설 옆에 천자 칼럼으로 논설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는 천자 칼럼으로 하나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재미로 봐주시면 영광이고 정치면에는 민주당 강령 개정 주도하는 이상민 의원 좌클릭 우익클릭 논쟁하다 민생만 소홀해진다.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국제면에는 큰 제목 본다면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 독일 유로존 실업률 12% 속에 독일 홀로만 5% 우수 이제 독식했다. 그런 기사도 있고 실상이 드러난 프랑스의 샴페인 좌파. 샴페인 좌파가 맞는 말입니까? 캐비어 좌파가 맞는 말입니까? 한국에서는 뭐 강남 좌파 그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외무장관 파리에 57억 부동산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 일본에서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 최대 수혜자는 손정희 손마사요시인가? 예, 손정희 회장이다. 뭐 그런 게 지지율 오른 아베 극우 정책 전면에 나섰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 인해 전술을 하는 데니까 인민해방군이 158만 명 생각보다 적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금융면에는 신한 하나지주 지금이 기회다. 공격 영업에 나섰다는 게 톱이고 산업면에는 구자열 LS 회장 어려울수록 목표 크게 올해 영업이익 1조 내겠다.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 출근 경영 재개했다. 북한 위협에도 해외 바이오 국격 이런 기사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17면은 SNF 경영학 성공과 실패에서 배운다. S는 success, F는 failure. 성공과 실패 기능이 배운다 해서 한경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 기획 시리즈도 이것도 포도차 나오자 도로 건설 뛰어들었던 벡텔이 이렇게 성공했다. 돈 될 사올 길목을 잡는 거다. 뭐 그런 컨설팅도 있고요. IT면은 다음의 굴욕. 네이버한테 많이 밀렸나요? NHN 데이터와 경쟁에서 밀렸다.
있었고, LG U 플러스 모든 통합 무료 돌풍이다.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중기면은 또 김동선 중소기업 원장 인터뷰 터빈이요. 창조경제 탁상공론 이제 그만하자. 현장부터 챙겨라. 좋은 얘기입니다. 창조경제, 창조도 알겠고 경제도 아는 말인데 왜 그리 어려운지 잘 모르겠네요. 생활경제는 북해스 키운 연어 3일이면 한국 식탁에 온다. 톱. 증권면은 뭐 지금 이제 20포인트 빠졌네요. 공매도에 질렸다. 한 서정진의 마지막 승보수 요게 이제 지금 톱으로 들어가 있고, 코스피 장중 1900 붕괴, 장중 20포인트 빠졌군요. 장중 1900선 붕괴 이런 기사. 그 다음 기관과 만도 한라건설 지어놓고 충돌한다 이런 것들이 큰 기사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면 한번 볼까요? 부동산 보고 넘어가요. 부동산면은 양도세 기준 면제가 6억 원 또는 85평방미터 이하로 확정되면, 아까 일면 기사 나왔죠? 일선, 김포, 용인 등 중대형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이민이 기준이 다음 달 완화되니까 인천, 영종, 청라, 송도, 볕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쌓이면은 검찰이 금감원을 안 거치고 주가 조작 적각 수사하도록 법무 패스트 트랙을 오늘 국회에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 대형 미용사 근로조건 실태조사했다. 또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생닭, 그 다음에 공중전화까지 도난 사건이 많다. 그래서 현대판 장발장 급정 제목을 좀 저는 이렇게 뽑았군요. 미군 면세담배 유통 이런 것도 있고요. 골프면 박인비 세계 랭킹 1위, 골프 여제 등극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나머지 인물면하고 또 좋은 칼럼도 있지만 이건 생략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볼까요? 안녕히 계십시오.